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호진 전 비서관 관련해서 아직은 공훈위가 개최되지 않았고 아직도 개최될 그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다.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대통령실이나 또는 여당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사람 꼭 좀 챙겨야 한다라고 직접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호진 씨가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불법과 비리를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이제 그런 지적을 했죠. 이렇게 비사실이 명백한 사람인데 그냥 프리패스 시킨다면 저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오도에 충성한 것밖에 볼 수 없지요.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총리가 꼭 나서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관련 절차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저는 매우 상식적이고 양식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 맡은 업체 대표가 그 공사 전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처벌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네. 2020년 10개월 동안 총 130회 넘게 123억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를 합니다. 이 정도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징역 2년에 벌금 13억을 부과합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멀쩡하게 나라 장터에 입찰에 들어가서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이죠. 우리 국가계약법에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과연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우리 조달 청장님은 아실 거예요. 결국 5억 이상 탈세한 자, 조세 탈루범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유장 거래로 생겨난 허위 매출을 가지고 그 실적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공공공사 입찰 자격의 사전 심사나 낙찰자 적정 심사 기준 여기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2020년에 그 120억 가량의 허위 거래를 한 걸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공사에도 입찰을 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업체들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공사가 이렇게 비리로 점철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달청이 아마 관련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관계 국가장 회의를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그냥 포기했다고 그래요. 부총님 좀 이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법이 발생한 실적 적어도 그것도 어렵다라면은 예를 들어 그 금액 적정 금액이라도 정해서 조세 포탈이 아닐지라도 허위로 이렇게 신고한 경우 거래로 처벌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공공공사에서 거래 자격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개선 사항을 한번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조달 청장님, 예,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앞으로 아니, 진행이 짧게 좀 말씀해 예. 허위 서류하고 관련된 거는 현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건하고 관련돼서 허위 사실 확인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미 진행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예, 버젓이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도 관련이 있고 국토부도 관련이 있고 산업부도 관련 과기부 이게 온 부처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네,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부총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님 내년 세입 여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제 3년 내내 감세만 고집하고 또 증세는 뭐 국민 반발이 무섭고 국세 수입을 올릴 방안은 마땅치 않고 사면 초과일 텐데 고가는 뭐로 채울 거냐? 공자기금에서 이제 돈 빌려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국유재산 팔고 그리고 과태료 벌금 부과하는 세액 수입 늘리는 방법. 저는 이 마지막 관련된 게 결국은 이제 쉽게 너무나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0년간의 경상 이전 수입 그러니까 이런 과태료나 벌금이죠. 이걸 봤더니 내년에 역대급으로 높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올해보다 무려 1조 6천억 더 늘어났어요. 국세 수입은
4.1% 증가했는데 벌금 과태료 등은 13.8%나 늘려 잡았어요. 국세청 제외하고는 다 이 사정기관 포함해서 다 높게 잡았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세수 펑크 메우려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런 거 과도하게 잡지 않았냐? 근데 결산 때 보니까 실제로 이런 벌금 과태료마저도 펑크를 내 가지고 엄청 지적을 받았거든요. 딱 그 꼴입니다. 유법 눈 감아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세수가 공하니까 수사나 단속을 통해서 재정을 채우겠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저는 검사 정권다운 재정 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목표치 채우려면 단속 늘리고 과태료 세게 부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세청장님, 예. 이게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런 세수 펑크가 나니까 벌금 과태료 늘어났어요. 기재부 심의 단계를 제가 봤더니 과태료 벌금 원래 24억, 아니 그때보다 24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심의 단계에서 애초에 저 관세청의 안보다 늘어난 이유는 기재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 위축됐던 조사, 단속 활동, 수납 실적 그런 회복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봐줬는데 다시 한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하여튼 저희 조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초에 그렇게 아는 편성했어야죠? 왜 심의당에서 올렸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기재부하고 저희의 어떤 정도차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보라고. 왜 기재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냐고요. 왜 국민들에게 과태료 벌금을 더 세게 물어야 되는지, 올해부터 물경 1조 6천억이나 더 거둘 수 있다라고 심의 단계에서 갑자기 더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의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통계의 경상 이전 수입이 저희가 가지는 숫자는 12.7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2조가 전년보다 는데 1.2조 다 는 게 과태료하고 그 벌금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기타 경상 이전 수입입니다. 보조금 반납 등이 더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좀 통계가 저희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대표님 가지고 계신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 벌수금, 과태료, 변상금, 유학금, 가산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근데 그거 말고 더 큰 거는 그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 기타 경상 이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전부 무슨 벌금 과태료를 늘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숫자도 1.2조가 1.6조가 아니고 1.2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통계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네네. 자료 가지고 말씀이니까. 네네. 저도 자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관련 자료를 꼭 박홍근 의원님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저녁 8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